교과서 22페이지, 중단원 3단원, 세계의 지역 구분입니다. 도입에 있는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질문은 세계를 대륙별로 구별하는 방법은 항상 똑같을까? 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세계 지도가 두 개 나와 있어요. 위쪽은 대륙에 따라서 구분한 세계 지역이고 아래쪽은 대륙별 축구 연맹에 따라서 구분한 세계 지역입니다. 활동을 보고 지도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1번, 제시된 두 지도를 보고 서로 다른 부분의 동그라미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두 개의 지역을 구분을 해보면 일단 러시아 부분이 조금 다르죠. 대륙별로 나눴을 때는 러시아가 유럽의 일부, 아시아의 일부로 나와 있지만 대륙별 축구연맹에서는 러시아가 전부 다 유럽 축구연맹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의 대서양 연안의 일부 지역은 대륙에 따라서는 남아메리카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축구연맹에서는 남미 축구연맹이 아니라 북중미 카리브 축구연맹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주 부근을 보면 대륙에 따라서는 오세아니아에 구별되어져 있지만 축구연맹에 따라서는 이 지역은 아시아 축구연맹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대륙에 따라서 구분한 세계 지역은 일반적으로 세 개의 지역을 구별할 때 대륙을 기준으로 구별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대륙을 구분하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구분 기준을 5개로 할 때는 아메리카, 아프리카, 유라시아, 오세아니아, 남극 이렇게 구별을 하고 6개로 구별을 할 때는 유라시아를 유럽과 아시아로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7개로 구분을 할 때에는 아메리카를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렇게 나누어서 총 7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지도에는 7개로 구분되어진 지도가 나와져 있습니다. 7개를 6개로 나누면은 아메리카 2개를 묶을 수 있고 이렇게 6개로 구분된 거를 5개로 합치게 되면 유럽과 아시아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대륙별 축구연맹에 따라서 구분한 세계 지역을 보면 각 대륙별 축구연맹에 포함되는 국가가 실제 위치하는 대륙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나 여기 터키 지역도 대륙 구분이랑은 좀 다르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러시아와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키프로스 같은 국가들은 국토의 일부나 혹은 전체가 아시아 국가에 속해져 있어요. 하지만 대륙별 축구연맹에 있어서는 유럽 축구연맹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국토 전체가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축구연맹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활동 2번입니다. 세계를 대륙별로 구분한 두 지도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주면 지역 구분은 목적과 기준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대륙에 따라 구분한 세계 지역은 지리적 그리고 문화적 요소에 따라서 7개 또는 6개 또는 5개의 지역으로 구별을 하는 것이고 대륙별 축구연맹에 따라서 구분한 세계 지역은 각 대륙별 축구연맹에 소속되어져 있는 국가에 따라서 세계를 6개 지역으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아래쪽에 스스로 학습 계획하기 부분에 내가 알고 있는 개념에 대해 체크를 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개념들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수업을 하게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학습 목표를 완성을 해보면 처음에 나올 거는 지역의 의미이고요. 지역의 의미를 알아보고 우리는 세 개의 지역을 구분하는 다양한 기준에 따른 사례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찾을 수 있다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인 23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단원 지역의 의미와 지역 구분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지역과 지역성의 의미를 알고 지역을 구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학습 목표가 될 것이고요. 주요 개념은 지역, 지역성, 지역 구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지역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지역은 다른 곳과 구별되는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이며 하나의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지역성은 그 지역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요.
지역을 구분하고 지역성을 탐구하는 것은 그 지역 간 주민의 차이, 상호 의존성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세계를 지역 구분을 할 때 대륙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남극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고 각각의 대륙은 좀 더 작은 규모인 국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국가들은 더 세분화해서 주 또는 우리나라는 도 또는 도시 등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규모의 지역 구분이 있는 이유는 넓은 규모의 세계에 대한 총체적 정보를 얻을 때에는 큰 규모인 대륙별 지역 구분이 유용하지만 좁은 규모의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때에는 더욱 세밀한 지역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지역은 일정한 경계나 고정된 범위가 있는 게 아니고 공간을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나눈 결과입니다. 설정한 지역에 따라서 지역의 경계도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국가나 행정구역이라 할지라도 설정한 기준과 속성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또한 지역의 경계는 산업과 교통의 발달, 다른 지역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다룬 내용의 핵심은 지역과 지역성 그리고 지역 구분이에요. 지역성에 따라서 지역을 구분을 하면 우리는 동질 지역과 기능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질 지역은 특정한 지리 현상이 같게 나타나는 공간적 범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후 지역 또는 문화 지역 같은 것들이 동질 지역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능 지역이라는 것도 있어요. 기능 지역은 하나의 중심지, 중심의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중심지가 있고 그 중심지의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우리가 기능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부산에 있는 서면 롯데백화점의 상권 또는 서면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통근권 또는 통화권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아래쪽을 보면 개념으로 보는 세계가 있어요. 제목은 규모에 따른 세계의 지역 구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도는 세계 지도예요. 그래서 대륙을 총 7개로 나눈 세계 지도가 있고 그 세계 지도 중에서 아시아 부분을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해서 봤을 때 좀 더 작은 규모로 아시아를 여러 가지로 또 구별을 했어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부아시아, 동남아시아로 구분을 했고 이 아시아를 구분한 동남아시아를 또 확대를 해서 좀 더 좁은 지역으로 작은 규모로 봤을 때 각각의 나라들이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 대륙을 기준으로 세계를 구분할 때 아시아 대륙은 하나의 지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로 구분된 아시아 대륙을 좀 더 작은 규모로 구분할 때는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부아시아로 나눌 수 있고 동남아시아는 또 각각의 나라, 국가인 미얀마, 타이,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동티모르 같은 국가 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규모가 다른 지도가 다 나와 있는 이유는 이 지역 또는 각각의 지역성을 탐구를 할 때 규모에 맞게 지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